조선일보가 드디어 윤석열을 우리가 방송을 이야기했지. 조선일보 빼고는 다 윤석열 전두환 발언 비판하더라. 네. 드디어 조선일보가 사설로 왕자 무속이여 개사과 윤석열의 이해 못할 행태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이 하나 딱 걸렸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거리두기를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조선일보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시작했다는 건 이 윤석열은 아니구나. 아니 아직 간보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밀당이죠. 밀당. 이게 사설에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사사로울 사자. 네. 그리고 그런 만평도 있더라고요. 저게 이제 처음에 왕자를 새겼었잖아요. 저 위에다가 사람인을 얹으면은 전자가 되기 때문에 전두환 전자. 그래서 전두환을 밀었다.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조선일보 사설도 좀 보면 전두환은 정치를 잘했다 뭐 이 이야기는 비판 안 해요. 이 사설에서 사과를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하다 정도의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경고를 내요. 이러고서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건가? 윤 전 총장이 현 정부의 폭주와 불법 내로남불에 맞서 싸운 것에 박수를 보냈던 국민도 열을 짜고 있다. 결국엔 문재인 정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선일보 사설을 잘 보면 전두환 정치 잘했다라든지 이런 거는 비판하지 않고 왜 그걸 개사과로 했냐 말로 하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이고 야 지금 조선일보 참 어떻게 보면 참 아무튼 뭐 이런 걸 이제 우리 유튜버들이 조선일보도 손절한 전두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사과라는 이 해프닝에 대해서 그 윤석열 측에서 열심히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조차 그 변명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국민을 우롱하고 비하했다는 그 의도가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건데 아직까지 그 윤석열 씨가 우리를 개돼지 취급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개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잘 안 짚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개는 사과를 못 먹어요. 개가 사과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껍질 깎아서 주면 아삭아삭 먹는 경우가 있는데 개가 사과를 저기 그 사진처럼 저렇게 주면 안 돼요. 그건 껍질을 깎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깎아서 잘라줘야 돼요. 안에 씨 있잖아요. 사과 씨라거나 아니면 사과 꼭대기 꼬다리 나온 거 있지. 그거 먹으면 개가 구토 경련을 일으켜서요. 개뿐만 아니라 사람도 먹으면 안 됩니다. 개는 사과 씨앗은 독이 있어서 안 돼. 개는 주면 그냥 다 먹잖아. 그 절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한테 사과할 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남송 씨가 시를 썼어요. 개도 사과를 먹나가 제목이에요. 네. 꽃길이는 훈장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아침 일찍 깨미를 태우고 서당에 갔다. 깨미는 지저대는 개가 무서워 내리지도 못하는데 꽃길이는 개를 달래보려고 선생님 드리라고 엄마가 싸준 사과를 개한테 준다. 이를 본 선생님 왈.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개한테 사과를 주는 미친놈이 어디냐. 이게 시예요. 개한테 사과를 저도 개를 되게 오래 키웠거든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신민님. 네. 쓸데없는 디테일 감사합니다. 조심해 주세요. 노딱 걸릴 수 있어요. 난 무서워 죽겠어. 시를 읽었는데. 윤석열이 그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죠.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결국은 했어요. 이것도 잘못됐다 사과를 했어. 근데 문자를 보낼 때는 자기가 하면 다 논란이라는 식으로.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 문제 자체에 대해 사과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된다고. 근데 그 사과를 나니까 논란이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 이후에 문자를 보내는 약간 좀,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없을 뿐더러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원래 선거라는 건 뭐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홍준표를 겨냥한 말이었죠. 가족이 어떤 분들은 후원회장도 맞는데 이게 이제 홍준표 부인 이야기고. 네. 원래 선거라는 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야.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이 불법 돈을 모으는 그런 의미가 갖고 이게 있어요. 모든 가족이 다 이렇게 엮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패밀리 비즈니스는 그걸로 돈 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가족 회사 같은 그런 예전에 느낌이죠. 그 특수활동비 받아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갖다 주고 했던 그런 거를 또 올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홍준표가 원죄가 있긴 했죠.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를 이제 우리가 한자로 직역을 하면 가업이잖아, 가업. 그러니까 그걸로 돈 번다. 그걸로 이득을 취한다 이런 그러니까 의미로 이걸 이야기를. 비즈니스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네. 선거를 이 사람이. 이 나중에 전 이 패밀리 비즈니스란 이 표현도 지금까지 뭐 120시간 이런 거에 이어서 또 하나의 망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번 총 정리해봤습니다. 스타트. 이거 읽어주세요. 밑에 여기 있잖아. 자, 첫 번째. 윤호진 용산 그러니까 윤석열 것부터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윤호진 용산 세무서장 사건 개입 의혹 및 청문회 위증 의혹. 두 번째. 기무사 개업 문건 수사 결과 관여 의혹. 세 번째. 사법농단 기소 책임 논란 의혹. 네 번째.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 다섯 번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사주 회동 의혹. 여섯 번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 및 수사 중단 의혹. 일곱 번째, 한명숙 뇌물사건 사본 재배당 의혹. 여덟 번째, 변창훈 검사 사망 개입 사건 의혹. 아홉 번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조국 사퇴 종용 발언 논란 의혹. 열 번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저인망 인권 말살 수사 남용 지시 책임 등 의혹. 11번째,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의혹. 12번째, 신천지 교회 영장 반려 논란 의혹. 13번째, 라임 사태 선택적 수사 의혹. 14번째, 옵티머스 사태, 옵티머스 고문 변호사 만남 등 사건 축소 은폐 등 의혹. 15번째, 국정감사장 다수 위증 의혹. 16번째, 고발 사주 의혹. 17번째,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대장동 SPC 수사 무마 의혹. 뭐 이 정도예요. 윤석열은 이 정도고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대장동 SPC 수사 무마 의혹 같은 거. 나중에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주는 패밀리 비즈니스가 맞고요. 자, 다음에 이제 말이 의혹이지 뭐 다. 그리고 나온 것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손준성 이 수사를 비협조한다.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해. 뭘 믿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이 그런 거죠. 얘를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안 나오니까 일단 구속해놓고 조사한 뒤에 정식 구속영장을 치겠죠.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금 윤석열의 측근 고발 사주를 했다고 의심되는 그 윤석열의 측근 손준성이 오늘 공수처로부터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당했습니다. 26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현직 검사 구속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준성이 한동훈과 윤석열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혼자 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수처 김진욱 처장의 수사 방식이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하다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이거 확실히 기소가 가능한 정도의 혐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이 이런 구속영장을 신청할 김진욱 처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네. 이건 윤석열도 오늘부터는 잠 못 잘 것 같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갈 길이 바빠요.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 2 장모 최은순. 네. 1번. 장모 최은순 부근 사망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등 각종 세금 탈루 의혹. 2. 장모 최은순 남양주 화도읍 F모델 증개축에 따른 F 불구속. 모텔이요. 모텔. 아, 모델이 되고 싶군요. 네. 모텔입니다, 여러분. 네. 모텔 증개축에 따른 불구속 의혹. 홍만표가 개입된 걸로 의혹이죠. 3. 장모 최은순 정대택 씨와 17년간 소송 사건 근저당 채권 52억 원 독식 및 약정서 위조 의혹. 4. 법무사 모해 위증죄 등 의혹. 5. 장모 최은순 내연남 김충식에 연관된 미실형 휴게소 세금 탈루 의혹. 6. 장모 최은순 및 아들 연관 주식회사 ESIND 부동산 개발 양평 모 아파트 단지 용지 불법 취득 및 건축법 위반 의혹. 이 정도 돼야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죠. 뒤에 검사가 망을 보고 불법 막 저질러. 그 뭔가 수사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막아.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가족끼리는 정말 사이가 좋을 것 그러나 같아요. 자,
마누라라고 하겠습니다. 홍준표 표현에 의하면 지각시. 자, 1번. 김건희 100법무사 위증교사 대가 금품 지급 의혹. 2. 김건희 양재택 전 검사 등의 여러 건의 사건 모마 정탁 의혹. 3. 김건희 양재택 전 검사 등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 4. 김건희 학력 및 경력 위조 의혹. 5. 김건희 2개 전시회사 인수에 따른 실적 도용 의혹. 6.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3층 삼성전자 7억 전세 설정 의혹. 7.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3층 세금 체납 의혹. 8.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17층 통상 전세가 하한 입주 의혹. 9. 김건희 친구 김예성 주식회사 인터베일리 대표 코바나 컨텐츠 조안공원 등 감사로 등재 및 345억 원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및 대가 취득 의혹. 10.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삼성 리움 유착 해외 유명 작품 대행 의혹. 11.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전시협찬 뇌물성 의혹. 1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및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 의혹. 13. 김건희 주식회사 성지건설 박중원 부사장 등과 옵티머스 연루 의혹. 이게 다가 아닌데요. 이런 걸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 다 한 번씩 다뤘던 내용들이거든요. 야, 이제 보면서 이 정리하니까 어마무시한데 진짜 성실히 사는 가족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보았는가. 나 자극받았어, 진짜.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와, 진짜 제대로 비즈니스네요. 야, 이 성실함과 머리를 진짜 좋은 데서 쓰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너무 많으면은 그 중에 한두 개만 떠오를 뿐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한번 해봤는데 또 여기 안 들어간 것도 있어. 막 변호사주 막 이런 거 몇 개 빠져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무섭다. 김건희는 알아놓을 예정입니다. 아, 예정인 건가요? 지금은 뭐 김건희가 이번에 그 개사과 논란 등으로 멈춰 누웠다 그러는데 김건희는 자기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는데 왜 거기서 거짓말을 치고 있어? 캠프에 김건희 나와 있는 사진까지 지금 뭐 공개된 마당에.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제 처가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선거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 이번에 개사과 사건으로 인해서 좀 이슈가 된다고 해서 몸져 누운 이유는 뭡니까? 본인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면 몸져 누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자기 이름은 뭐 열심히 검색하나 보죠. 아니 그리고 지금 몸져 누운 이유가 지금 성렬이 형이 그렇게 밀었잖아요. SNS에서 성렬이 형 이름을 가지고 본인 딴에는 내가 마케팅 에이전시도 하고 하는데 오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SNS는 내가 할게. 라고 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성렬이 형은 열심히 그 폭탄주 말아서 먹고 그날 뺐고 이제 저것이 네.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네. SNS 계정 내려 해가지고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뒤에 뭐 하나 빠져 있어요. 김건희가 몸져 누워서 지시. 몸져 누워서 지시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지금. 그러면 본인은 이제 SNS를 그 캠프에 실무자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실무자가 누구고 그거를 뭐 3층에서 찍었는지 사무실에서 찍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아지는 일단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사과라는 것 자체가 정말 사과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시간이나 장소를 보면은 김건희가 아니고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하니까 제 처는 선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굳이 김건희가 선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사무실에서 찍었다고 오늘 뭐 윤희숙 특보가 걔도 나와서 얘기하던데 사무실에서 찍었다고 칩시다. 네. 칠게요. 인정할게. 그러면 사무실까지 우리 토리는 어떻게 갔을까? 집에서 사무실까지 거리가 얼만데. 토리가 택시 잡아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가 토리가 똑똑한 거야. 카카오 택시 불렀구나. 토리가 휴대폰을 만져. 그래서 김건희가 데려다 주지 않아도 토리가 지발로 걸어간 거지. 이러면 우리 성렬이 말이 맞는 거야.
그리고 최순실 같은 비선이 더 무서운 겁니다.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선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최순실 생각을 해보면 그게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요. 김건희는 제2의 최순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대 이제 영부인은 공식 라인이에요. 국가가 인정한. 그렇죠. 공식 라인이긴 한데 이 김건희 아까 말한 이 패밀리 비즈니스의 이 당사자들이 혹시 아니야 최은순이 청와대 최신우실처럼 들락거릴지. 그리고 또 점쟁이 한 명 또 모시고 또 들어갈지. 네. 누가 똑같네. 합니까? 예. 어방기 그럼 얘는 걸고 해야지. 정유라야?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아무리 이 개사과 사건에 대해서 무마를 하고 싶겠지만 이거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을 거예요. 이거 고발 사주 같은 거 그리고 무슨 펀드 사기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범죄의 크기로 보면은 엄청 큰 거지만 사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저 사건을 가지고 분노해도 되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분노해도 될 만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개사과는 너무나 이게 본능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촛불혁명 때 왜 많은 시민들이 많이 거리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최순실의 존재 자체가 부당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 본능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내 분노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동안 윤석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법기술자가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누구 하나 똑부러지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 개사가 이거는 그냥 너도 나도 확신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노해도 된다. 저거는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 거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여서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질 뿐이지 윤석열이 아무리 물타기를 해도 안 될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개한테 뭐 5kg짜리 개한테 10kg짜리 개한테 사과를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크기의 사과의 몇 %를 줘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씨앗 이런 거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개한테 가혹행위예요. 이거 개 진짜 병원 실려가거든. 동물병원 실려가요. 이거 개에 대한 가혹행위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주목하냐. 이게 진짜 직원이 캠프 관계자라고 하는데 그 캠프 관계자 그 직원이 진짜로 이 토리를 사무실 데려가서 먹였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김건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직원이 지금 살아남아 있을까요? 아니죠. 개에 대한 가혹행위를 했는데 김건희가 키우는 개를 가혹행위했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김건희가 찍었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개는 사과를 먹지 않는데 굳이 개에게 사과를 먹였다라는 것은 이건 진짜 나쁜 의도로 이루어졌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쓸데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아, 이거 쓸데 있었어. 이런 분석은 좋아. 화면 한번 볼게요. 위촉장. 귀하를 윤석열 국민캠프 국민통합본부 대구 직능 특보로 위촉합니다. 2021년 10월 23일 20대 대통령 예비후보 윤석열. 이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한테 준 거예요. 깜짝이야. 아, 미친놈들이라니까. 아 진짜. 그냥 막 날리는 건가요? 아니 이게 얼마 전에 원희룡도 이런 걸 올렸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하면서 본인 카톡을 올렸는데 맞아. 그 원희룡님께 발행된 윤석열 국민캠프 임명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나도 하나 줘라.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진짜. 주는 건데 너 나는 안 주냐. 아, 부럽네 진짜. 나도 하나 주세요. 썩년이요. 저거 학교 갈 때 제출할 거 아니에요. 대학 갈 때. 그러니까 이거 표창장 이런 거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저 나중에 항상할 때 쓰게 좀.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아닐까? 초등학생 이야기도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 특보로 임명한 거 아닐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실수라고 보기에는 지금 전화번호를 가지고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카톡으로 가짜뉴스 뿌리듯이 등록되어 있는 원희룡님은 다 뿌리는 거죠. 어리둥절해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좀 적당히들 하세요. 좀 아무리 선거가 급하대도 막 저렇게 남바로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너무 웃기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저기 패밀리 비즈니스 보니까 좀 어마어마하시죠? 드러난 것만 이렇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김건희랑 살면서 또 다른 형태로 한동훈 등의 자기 측근들, 최은순, 장모, 김건희 처 등에 관련해서 덮어준 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걸 이름하여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유행시키는 건가요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 그게. 네. 가업 들었잖아요. 가업. 가업. 검사 한 명만 있으면 윤석열 통장에만 돈 안 들어가면 주위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는 신박한 비즈니스,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죠. 진정한 패밀리 공동체. 여기에 비하면 홍준표는 1억만 갖다 준 거야. 부인한테. 그러니까 소박하지. 진짜. 당당하죠. 당당하지. 난 1억만 갖다 줬는데. 최은수는 뭐 양평에서 한번 봐줘버리면 100억 그냥 꽂히는데. 패밀리 비즈니스.